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2 자녀를 둔 한 가장입니다.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된 건 저희 가족이 제대로 된 가정을 꾸리게 된 지 어느 정도 흘렀고 잘 살고 있지만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라고 어디 한 곳 말할 때가 있었으면 해서 이렇게 적어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살게 되기까지 저희는 엄청난 일을 겪었거든요. 참, 말을 시작하려고 보니 주마등같이 제 지난 날들이 떠오르는군요. 처음은 뭐라 시작해야 하려나요? 일단 저희 가족들부터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경기도 한 지역에서 꽤나 잘 사는 졸부정도 재력을 갖춘 부모님과 형, 그리고 차남인 저로 구성된 가족이었습니다. 형은 장남이라 부모님의 기대며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자랐고 또 그만큼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께 장난 같지 않은 애교도 부릴 줄 아는 형이었습니다. 그런 형에 비해 숫기가 없고 내성적인 제 성격 탓에 부모님은 저를 강하게 키운다며 다소 엄하게 기른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생각해서 그러신다는 것을 잘 알았고 저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형과 저도 성인이 되고 각자 결혼으로 가정을 꾸리면서 각자의 성격대로 가정이 생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의 가장 큰 선물인 등남의 소식은 저희 가족에게 먼저 선물이 닿았나 봅니다. 그렇게 선물을 받은 저희 부부는 행복에 젖을 새도 없이 형님의 방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옆에는 저희 부모님까지 서 계시더군요. 다들 저희 소식에 축하해 주시려고 이리 오셨나 보다 하는 생각에 반기며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야기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제까지 형님네 부부에게 애가 잘 들어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말문을 여시더군요. 그래서 뭐 그동안 부모님의 근심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기에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자리에서 굳이 저런 이야기를 꺼내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들이닥칠 일인가 하고 있었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형수님이 폭탄 발언을 하시더군요. 서방님의 형님이 자식을 가질 수 없는 몸이래. 장남이 자식을 못 가진다는 게 말도 안 되잖아. 그렇지? 나도 정말 생각 많이 했어. 그렇지만 이 결론밖에는 안 나더라고. 그래서 다 모시고 이렇게 된 거야. 네? 뭐가 이렇게 된 거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형수님?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지금 동서 뱃속에 있는 아이 우리가 키울게. 우리한테 입양 보내. 우리가 더 잘 키울게. 응? 아니 이 사람이 뭐라는 건지 황당함에 쳐다보고 있는데 저 말을 조곤조곤 하던 형수님과는 다르게 부모님은 아주 엄하게 나오시더군요. 이들끼리는 이미 이야기를 다 한 모양이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아주 진부한 소재로 여겨지던 뭐 이런 이야기를 저와 제 아내가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당연히 저는 무슨 소리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했고 아내는 이미 정신을 잃을 것처럼 극렬히 반대를 했습니다. 당장에 뱃속의 아기를 빼갈 수도 없는데 제 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어가면서 울며 봐달라고 이러지 말라고 하는 아내를 보고 있자니 정말 이 상황이 뭔지 왜 아내는 벌써부터 저러는지 참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더 가관이더군요. 남에게 주자는 것이 아니잖느냐. 네 형님이 평생 자식 한 명 없이 살아야 하는 것이 괴로워 죽을 생각을 품고 있는데 내가 어쩌니? 남보다는 내 피가 섞인 네 자식이며 마음이 편하다 뿐이겠니? 첫째 보며 많이 부러워한 것 안다. 내 그것보다 더 잘해줄 것이야. 그러니 네가 좀 봐주련. 응? 아가,
네가 우리 장남 좀 살려주렴. 내 일에 빌어도 너희가 안 들어주면 첫째도 죽는 것이고 이 시부모도 죽는 거이야. 아내는 이미 모든 걸 상실한 듯한 표정으로 넋을 놓고 있었고 저 역시 안 된다고 했지만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봐왔던 부모님 성격을 생각하면 저분들 뜻대로 무슨 짓을 해서라도 그리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10달 동안 품은 아이를 낳자마자 형님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등본에조차 제 자식이라고 오르지 못하고 형님의 자식으로 올려야 한 날, 그날은 왠지 죽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보내놓고도 마음이 불안하여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도 하고 보러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형님의 집을요. 처음엔 형수님이 거부하지 않았지만 좀 더 크면 이렇게는 못 해준다더군요. 맞는 말이죠. 저희가 결국은 이렇게 보내버렸는걸요. 매일 예쁘게만 자라는 그 아이를, 형님의 손에 자라는 그 애를 보고 있기가 힘들어 저희는 결국 지방으로 내려와 살기로 했습니다. 다 잊고 저희 부부는 살기로 했습니다. 뭐 온전한 정신으로야 사라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숨이 붙어있으니 살아는 지더군요. 그렇게 2년쯤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 아이의 100일도 돌도 다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끼리 축하는 했고 그럴수록 더욱 비참해졌습니다. 했는데 어느 날 부모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 댁가 아이를 잃어버렸다고요. 손이 벌벌 떨리더군요. 저는 아내부터 찾았습니다. 정신 차리라며 저를 크게 혼내며 저를 잡고 형님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부터 온 동네를 찾아다니며 목이 터져라 부르며 다녔지만 실종신고한 경찰서에서조차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30개월 아이가 가면 어딜 가겠냐며 저는 미친 사람처럼 찾으러 다녔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했어요. 제 아이한테. 부모님 부탁이 뭐라고 제 애를 보냈을까. 날마다 형님과 형수님을 저주했고 집에 찾아가 욕부터 짓거렸습니다. 부모님께도 못할 말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플 줄 알았으면 안 보냈어야 했는데 내가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저도 아내도 정말 미쳐나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넘기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아이만 찾으며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 사이 저와 제 아내는 이혼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 아내와 저는 더 이상 부부로서 관계가 힘들어졌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면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보니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죠. 사실 이혼을 어떻게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제 일상은 술로 시작해서 전단지를 나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갑자기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냥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야 할까 했는데 어디선가 살고 있을 제 아이를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었어요. 언제고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그때부터 봉사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냥 막연히 언젠가는 만나게 되지 않을까 하면서요. 내 아이가 아니라도 그 누구의 아이라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했습니다. 제 몸보다도 제가 돌봐줄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들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또 사라지더군요. 애가 잘못된 이유로는 부모님도 형님네도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보면 죽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여느 날처럼 봉사를 가려 일어난 이른 아침에 아버지의 장례 소식을 듣게 되어 그날 이후 처음으로 형님네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쌍판도 보기 싫어 아는 척도 안 하고 저는 제 할 일을 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를 봐도 치매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는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도 전혀 슬프지 않더군요. 그저 돈 많다고 사람들한테 막하고 이 내 인생 망가뜨린 죄로 제 명대로 못살게 죽어버린 것 같으니 웡만 말고 잘 가라 했습니다. 생각만으로 했다고 생각했는데 술 한잔을 했더니 그게 입 밖으로 나왔나 봅니다. 저 소리를 형님이 들었으니 형님과 싸움이 날 수밖에요. 그렇게 싸우다 술도 마시고 영정사진 앞에 지쳐서 누워있다가 살풋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잘 일이 아니지. 얼굴 봤으니 내 할 도리 했으니 집으로 가야겠다 생각하는데
사방님네 안 보고 살아서 좋긴 한데 이게 매번 뭐 하는 짓인지. 이럴 줄 알았으면 걔 입양도 안 했고 공원에다가 버리지 않았잖아. 이게 뭐야. 지금 우리 애 장례식 때문에 가정주부랑만 3일째 집에만 있고 사방님 때문에 찔려서 데리고 나오지도 못해. 그러니까 그때 무정자증이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말랬지. 그냥 늦게 애가 생길 거였는데. 이제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까 다신 볼일 없겠지 뭐.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알고 보니 형님이 애를 가질 수 없는 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몇 년째 애가 안 생기고 있다가 동생네서 아이가 생긴 뒤 재산을 못 받을까 걱정이 되어 거짓 농간으로 저희 부부에게서 아이를 빼앗아간 겁니다. 그러고서는 애가 막상 들어서니 남의 자식 키우기 싫어진 형님네가 공원에다 아이를 일부러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이런 미친 인간들을 보았나? 저는 달려가서 형수님의 뺨부터 때린 것 같아요. 경찰이 올 때까지 저는 미쳐 있었습니다. 다음날 경찰서를 나온 뒤부터 형님이 잃어버렸다는 공원부터 시작해서 다시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단지도 새로 만들어 뿌렸고 형님의 반대에도 저는 TV 방송에까지 출연해서 호소했습니다. 방송 출연 후 며칠 뒤 전 아내가 찾아와 이게 뭐냐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방송에서도 제 사연을 말했었거든요. 저처럼 누군가를 찾는 사람이 정말 많아서 누가 이걸 봐줄까 싶었는데 제 아내는 봐줬나 봐요. 방송 막 출연했을 땐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돼서 아내에게 면목이 없었습니다. 울고 있는, 저랑 결혼해서 평생을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그 불쌍한 여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계속 되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저보다 강하더군요. 정신을 바로잡더니 아이를 다시 한 번 더 찾아보자고 나선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봐도 너무 고마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도 아내는 강한 사람이었는데 저 때문에 항상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다시 이렇게 찾아와서 같이 찾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란 걸 다시 알게 된 날이기도 합니다. 혼자보단 둘이 낫다더니 아내가 도와주니 좀 더 힘이 났습니다. 다시 찾기 시작한 지 2주일이 채 안 지났을 때 아내 덕분인지 방송사에서 어느 보육원에서 연락이 왔다며 연락처를 알려주더군요. 아내와 찾아가서 보니 그냥 봐도 알겠더라고요. 저희 부부를 닮은 아이가 있더라고요.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듯 해맑게 웃는 아이 얼굴을 보니 제 가슴에는 피눈물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왜 태어나서 이렇게 아내와 아이를 아프기만 했는지 제가 태어난 것조차 죄스러운 기분이었습니다. 저 같은 놈은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했죠. 아이를 찾고 나니 저희 부부는 다시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왜냐면 그 아이의 엄마 아빠가 바로 저희니까요. 누구보다도 이 아이를 사랑하고 평생을 지켜줄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그 악마 같던 형님네와 인연을 끊고 아이와 다 같이 조금씩 상처를 치유해가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벌을 받는가 봅니다. 얼마 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빗길에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그 사고로 형님네 부부가 사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요. 혹시 아기가 있지 않았나 물었더니 아이는 없었다고 한 거 보니 집에 있는 가정 보모가 돌보고 있어 사고를 면했구나 했습니다. 아, 이렇게 천벌을 받는구나 당신들은. 내 손으로 어쩌지 못한 게 하나로 남아 있었는데 이렇게 다 벌을 받는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니 그 집 아이 걱정이 되더군요. 형님네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았지만 아기 때문에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정 보모의 손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을 자고 있더군요. 그 아이를 보는데 이 아이는 무슨 죄인가 싶고 부모 없이 살아갈 이 아이의 미래가 안타까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 그 집에서 나오는데 아내가 제 팔을 붙잡더군요. 여보, 오늘 우리에게 둘째가 찾아왔나 봐. 선물 같은 둘째가 말이야.
저는 주저앉아 또 한 번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저 같은 인간에게 어울리지 않는 좋은 여자,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네 가족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 그런 단란한 가정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악몽 같던 시간들을 보내고 현재를 맞이한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행복하다 말해주는 아내와 딱 아이들처럼 철없이 잘 지내주는 내 아이들까지, 저는 더 바랄 게 없네요. 그럼에도 가끔 남을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가족은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 걸까 하고요. 물어보기가 무서워서 이렇게 글로 남아 본인을 감추고 글을 써봅니다. 저는 이제 잘 살 수 있겠죠?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